고려시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진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맨주먹으로 뒤엎은 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금 장수, 어머니는 절의 노비, 천하디천한 신분이었지만 오직 힘 하나로 고려의 황제를 죽이고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른 남자, 바로 이의민입니다. 천민 출신 이의민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괴력을 지녔습니다. 성격은 포악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맨손으로 사람의 척추를 꺾어 죽이는 잔인함을 보여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폭력성은 그의 출세를 위한 무기가 됩니다. 무신 정권의 혼란 속에서 이의민은 최강의 무력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고려 제19대 명종 황제를 죽이고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천민 출신이 왕을 시해하고 고려를 호령하게 된 전무후무한 사건. 과연 이의민은 어떻게 황제의 목숨을 빼앗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천민에서 황제를 죽인 절대 권력자까지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보여준 이의민의 파란만장한 삶. 다음 편에서는 그가 마주했던 라이벌 두경승과의 미친 기싸움, 그리고 피로 물든 최후를 공개합니다. 오늘 이의민 맨손으로 척추를 꺾는 괴력과 황제 시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고려를 장악한 천민 출신 이의민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고려에는 이의민의 힘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최강의 핵주먹 두경승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졌던 두 괴물의 숙명적인 대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의민이 무신 정권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당시 최고의 무장으로 칭송받던 두경승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범한 힘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그만큼 서로를 경계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 사람은 천민 출신으로 거침없는 야망을 드러냈고 다른 한 사람은 명문무신 가문 출신으로 묵직한 카리스마를 내뿜었죠. 겉으로 보이는 충돌은 없었지만 그들 주변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황제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힘겨루기는 당시 신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의민이 명종 황제를 시해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자 그의 세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두경승과의 갈등을 심화시켰죠. 천민 출신인 이의민이 고려의 정통성을 흔들고 폭정을 일삼자 넌 두경승을 중심으로 한 구기족 세력과 무신 세력 일부는 이의민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두 괴물은 이제 단순한 라이벌을 넘어 고려의 권력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격돌, 과연 누가 고려의 마지막 칼자루를 쥐게 될까요? 고려의 운명을 건 이의민과 두경승의 피할 수 없는 대결. 두 괴물의 싸움은 결국 고려 무신 정권의 큰 흐름을 뒤바꾸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의민이 맞이하는 충격적인 최후와 그를 무너뜨린 새로운 권력자의 등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의민 2탄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순이하담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맨손으로 황제의 척추를 꺾고 고려를 손에 넣었던 괴물 이의민. 그는 13년 동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권력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진 사건 하나로 피비린내에 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권력자의 몰락, 그 충격적인 현장을 공개합니다. 권력의 맛에 취한 이의민은 더 이상 거칠 게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고려의 망난이라 불리며 백성들을 수탈했고 이의민 스스로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헛된 예언에 빠져 국정을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 라이벌이었던 두경승마저 힘으로 억누르며 오만함의 끝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오만함이 결국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맙니다. 당시 하급 관리였던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의 비둘기를 뺏은 사소한 사건이 이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릴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896년 이이민이 별장인 미타산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충헌과 최충수 형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밀리에 군사를 움직였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이의민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맨손으로 사람을 죽이던 그 괴력도 쏟아지는 칼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결국 고려를 호령하던 이의민은 최충헌의 칼에 목이 잘려 비참한 시신으로 변했고, 그의 잘린 머리는 개경 저작거리에 높이 걸려 백성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천민에서 황제까지, 그리고 다시 길거리의 구경거리로. 이의민의 시대는 그렇게 피로 끝났고, 고려는 이제 최충헌이라는 더욱 치밀하고 무서운 독재자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순이아담 이의민 시리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손으로 영상제를 죽였던 괴물 이의민. 하지만 그런 이의민조차 최충헌의 칼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괴물이 사라졌으니 이제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최충헌은 그보다 수십 배는 더 치밀하고 냉혹한 독재자였습니다. 오늘은 고려 왕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60년 가문의 통치를 시작한 최충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최충헌은 무식하게 힘만 쓰던 앞선 권력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황제에게 봉사 10조라는 화려한 개혁안을 올리며 민심을 얻었죠. 하지만 그 뒤에서는 자신을 도왔던 친동생 최충수마저 권력에 방해가 되자 망설임 없이 목을 베어버리는 냉혈한이었습니다. 나의 권력에 형제는 필요 없다. 동생의 머리를 들고 궁으로 향했던 최충헌의 눈에는 오직 광기서린 권력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최충헌에게 고려의 황제는 그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명종을 폐위시키고 유배 보냈으며, 그 뒤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황제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가 권좌에 있는 동안 바뀐 황제만 무려 4명. 이제 고려의 진짜 주인은 황궁이 아닌 최충헌의 사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은 권력을 구걸하는 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고려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황제보다 높은 신하, 고려의 왕보다 무서운 존재가 된 최충헌. 하지만 그런 그를 무너뜨리려던 예상치 못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최충헌의 집에서 일하던 노비들이 반란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편에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노비 해방운동, 만적의 난과 또 최충헌의 소름 끼치는 진압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고려의 진짜 주인 최충헌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이 커질수록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은 더욱 깊어졌죠. 특히 노비들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 억압받던 노비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최충헌 가문의 노비 만적이 이끌었던 대규모 반란, 만적의 난과 최충헌의 잔혹한 진압 과정을 파헤쳐 봅니다. 최충헌의 산호비였던 만적은 산속에서 수많은 노비들을 모아 외쳤습니다. 옛날 한 고조와 광무제도 미천한 백성이었으나 천하를 얻지 않았느냐. 왕후장상, 왕후, 재상, 장군, 재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그의 연설에 2만 명에 달하는 노비들이 감격하며 거병을 결의했습니다. 만적의 계획은 최충헌을 포함한 무신들을 제거하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충헌의 집에서 일하는 노비가 최충헌의 목을 노린다는 사실. 이것은 고려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만적의 난은 최충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거병 전날 밤 반란에 가담했던 노비 한 명이 두려움에 떨며 만적의 계획을 최충헌에게 고발했습니다. 대감마님, 만적이 큰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분노한 최충원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노비들을 습격했습니다. 붙잡힌 만적을 포함한 수백 명의 노비들은 모두 강물에 던져져 수장되었고, 그날 대동강은 노비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비들의 피 끓는 외침은 그렇게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만적의 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던 최충헌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목을 노리던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후 최충헌의 공포 정치는 더욱 강화되었고, 그의 권력은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고려의 진짜 주인 최충헌의 시대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최충헌 가문의 마지막과 그의 충격적인 최후를 다뤄보겠습니다. 황제보다 높은 자리에서 고려를 20년 넘게 호령했던 최충헌, 그는 4명의 황제를 갈아치우고 수많은 반란을 피로 잠재우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시간도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던 최충헌,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을까요? 고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독재자, 그 거대한 서사의 마침표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최충헌의 일상은 웬만한 황제보다 화려했습니다. 그가 외출할 때면 수천 명의 사병이 길을 열었고, 백성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인사권과 군사권은 그의 사저인 교정도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궁궐의 황제는 그저 숨만 쉬는 인형일 뿐, 고려의 모든 법은 최충헌의 입에서 나왔죠. 하지만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들에게 이 피해 왕좌를 안전하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미 29년 9월 71세의 나이로 최충헌은 병석에 눕게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음에도 그는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틈타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병들을 더욱 엄격히 단속했죠. 결국 그는 아들 최후에게 권력을 물려준 뒤 화려했던 사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황제의 예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치러졌고, 수많은 백성이 동원되어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최씨 무신 정권, 60년 장기 집권의 기반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충헌은 죽었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아들 최후에게 이어져 몽골 침략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잡고 지략으로 유지했던 최충헌.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적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순위아담의 고려 무인 시리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최강 몽골군에 맞서 강화돼서 30년을 버틴 최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륙을 피로 물들인 세계 최강의 군대, 몽골군이 고려를 덮쳤습니다. 모든 도시가 불타고 왕실이 공포에 떨 때 고려의 실권자 최후는 기막힌 결단을 내립니다. 육지에서 싸울 수 없다면 바다로 간다. 강화도라는 작은 섬으로 숨어 들어가 30년 항전을 준비한 남자. 과연 그는 나라를 구하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려 한 것일까요? 오늘은 최씨 정권의 2대 수장 최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최후는 아버지 최충헌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아버지가 빼앗았던 백성들의 재산을 돌려주고 선비들을 등용하며 민심을 얻었죠.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방과 서방을 설치해 고려의 모든 행정과 군사를 자기 집안의 일처럼 주물렀습니다. 이혜민이 주먹으로, 최충헌이 공포로 다스렸다면 저 초해우는 세련된 시스템으로 고려를 완벽하게 장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41년 몽골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전황 속에서 최후는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수전에 약한 몽골군은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개경의 궁궐을 버리고 강화도로 대읍을 옮기는 천도를 강행합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처단했고, 백성들은 육지에 버려진 채
몽골군의 칼날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권과 가문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냉혹한 승부수였습니다. 강화도로 들어간 최후와 고려 조정. 그곳에서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몽골군이 물러가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육지의 백성들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죠. 다음 편에서는 강화도에서 벌어진 최후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또 세계 문화유산 8만 대장경에 숨겨진 눈물의 비하인드를 다뤄보겠습니다. 고려 대영상이 몽골군의 말발굽 아래 처참히 짓밟히고 있을 때 강화도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굶주림도 전쟁의 공포도 없었죠. 오직 최후와 귀족들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섬 안의 천국,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탄생한 기적, 8만 대장경. 오늘은 최후 정권의 화려한 민낯과 그 최후를 들여다봅니다. 강화도로 도망친 최후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육지의 백성들이 몽골군의 칼날에 죽어나갈 때 그는 강화도에 거대한 궁궐을 짓고 매일같이 화려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을 캐어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시원한 술을 마셨고 전쟁 중임에도 격구 시합을 열어 금과 비단을 상으로 내걸었죠.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항전하라고 외치면서 자신은 안전한 섬 안에서 황제보다 더한 사치를 누린 것입니다. 하지만 최후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언제 몽골군이 바다를 건너올지 모른다는 공포였죠. 그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8만 대장경 제작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기술자가 동원되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새긴 이 보물은 사실 무능한 정권이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만들어낸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1249년 30년간 고려를 호령했던 최후도 결국 노환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사위와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승계를 고민하며 때 끝까지 가문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고려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강화도라는 성벽 안에 갇혔던 최씨 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최씨 정권의 마지막 불꽃과 몰락, 그리고 고려를 집어삼킨 몽골과의 잔혹한 결말을 다뤄보겠습니다. 강화도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영원할 것 같던 최씨 가문의 영광. 하지만 절대 권력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후가 눈을 감자 그가 물려준 피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아들들과 신하들의 잔혹한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몽골군도 뚫지 못한 성벽이 탐욕이라는 칼날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은 60년을 이어온 최씨 무신 정권의 허망한 종말과 또 고려가 맞이한 가슴 아픈 결말을 확인해 봅니다. 1249년 최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최항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쌓아온 정치를 이어가기는커녕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친족과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의 기틀이었던 선비들은 떠나갔고 군대는 오직 권력자의 안위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강화도 안에서 그들만의 축제가 이어지는 동안 육지의 백성들은 몽골군의 6차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버린 정권에게 남은 것은 오직 파멸뿐이었습니다. 결국 폭발한 것은 최씨 가문을 지키던 사병들이었습니다. 1258년 최후의 손자인 최이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준을 비롯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최이를 살해합니다. 60년 동안 고려를 호령했던 최씨 정권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고려 조정은 몽골에 항복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를 두고 갈등했지만 결국 태자가 몽골로 향하며 고려의 항전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쩌 최후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강화도의 성문이 허망하게 열린 것입니다. 최후와 그의 가문이 누렸던 60년의 권력, 그들은 강화도라는 섬에 갇혀 자신들의 안위는 지켰을지 모르나
고려라는 나라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고려는 멸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순니아담의 무신정권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고려의 또 다른 영웅들과 배신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를 구한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순이하담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역사 시리즈를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